영화를 어떻게 보셨어요? 제목이 편히 쉬세요였죠? 어떻게 영화 편히 보셨나요? 저 나름대로 고심을 많이 했어요. 오늘이 무슨 날입니까? 경칩이죠. 경칩이죠? 예. 경칩에 딱 어울리잖아요. 예. 사실 죽음을 다루는 어두운 영화가 돼서 저 나름대로 이걸 해야 되나 많은 고심을 했습니다만은 요즘 여러분들 뉴스 이란 사태가 밤낮으로 그래서 이번 기회에 중동 아랍 문화, 이슬람교에 대해서 한번 이해하는 것도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해외여행 많이 하십니다만은 주로 해외여행이라고 관광지 아니면은 주요 선진 도시들 중심이잖아요. 이런 시골 풍경 언제 관광할 수 있겠어요? 우선 이 영화는 아랍권의 장례 문화를 다루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18살 외아들의 죽음이죠. 부모님들께서 가장 슬픈 일이 있다고 그러면은 아마 자식이 먼저 죽는, 자식은 가슴에 묻는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영화를 통해서 얼마나 그 엄마의 아들을 잃은 슬픔, 그리고 이 영화의 그 감독도 얘기를 하기를 이 나라의 그 서민들의 어려움, 생활상 이런 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식을 갖다 어디에 묻어요? 물론 가슴에 묻습니다만은 남의 묘지 위에 폭에서 상상이 안 되죠. 우선 아랍에서 제일 많이 쓰이는 말이 아살라무 알라이쿰일 겁니다. 주위에 안녕하세요에 해당하는 말이죠. 인사말입니다. 아살라무 요거는 평화, 안녕, 평안 이런 단어고 알라이쿰은 당신에게 그래서 늘 아살라무 알라이쿰 당신에게 평화를.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중동 전쟁이 늘 그죠? 쉬지 않고 잇따라 벌어지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하나 더 생각 드는 거는 여기 캐톨릭 신자들 많이 계실 거예요. 캐톨릭에서 제일 많이 쓰이는 특히 수녀님들, 신부님들 보면 샬롬 인사말이에요, 그죠? 샬롬이 뭡니까? 바로 아살라무, 아살라무나 샬롬이나 똑같은 말이죠. 옛날 고대 셈족의 인사말이라고 그래요. 이게 아랍어로는 이슬람에서는 아살라무가 됐고 유대 쪽에서는 샬롬으로 변화를 한 거죠. 그래서 뿌리를 찾아가면은 아랍이나 유대나 한 뿌리라는 걸 이 단어만 가지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우선 오늘 국제농인영화제로서 찾아가는 영화, 금년들 처음 시작하는 날인데요. 어쨌든 여러 선생님들 올 1년 내내 같이 매주 목요일날 자리할 겁니다. 같이 영화를 보면서 또 소감도 같이 나누고 할 텐데요. 아주 환영하고 앞으로도 계속 뵐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는 도슨트로 활동하고 있는 이승용이라고 그러고요. 이 다음에 어떻게 넘어가는 거지? 밑에 단추. 죽음 시신 아들이 일어났는데 그건 네. 우선 제 얘기를 드리기 전에 한번 영화를 어떻게 보셨나 하는 선생님들의 그 솔직한 소감을 한번 좀 듣고 싶네요. 글쎄 그 네. 인생이라는 게 상당히 귀중한 생명인데요. 네네. 금방도 말씀해 주셨지 이란 사태하고 지금
중동의 그 트럼프가 무자비하게 지금 그렇게 깨고 있잖아요. 네. 참 거기 가족들은 그 많은 사람들이 지금 현지에서 지금 고귀한 생명들이 지금 무너지고 있는데 너무 끔찍하고 그게 빨리 하루속히 뭐 종결 내결지 원하고 있고요. 네. 여기 보니까는 좋은 귀신이 갑자기 일어나요. 지금 뭐 아들이 죽기가 너무 언통해서 이렇게 부모가 엄마가 울다 보니까 이렇게 한이 맺혀서 다시 일어났는지 그거 깜짝 놀랐어요. 네, 네. 저는 그냥 뒤틀는데 뭐 카톨릭 뭐 교회 보면은 좋은 귀신이 다시 천당 가서 다시 돌아온다는 이런 식으로 네. 그렇게 보니까는 좀 무섭네요. 아마 저희도 그런 얘기 어릴 때도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예. 또 다른 선생님들 한 선생 한번 좀 얘기를 한번 나눠보시죠. 예. 영화에서 유명한데 네네. 우리 와서 봤는데 그 상당히 새롭네요. 네, 영화가 네. 일반 영화하고 다르게. 예. 네. 우선 이 영화가 배경이 어딜 것 같아요? 어느 나라 영화일 것 같습니까? 저기 인도네시아 쪽입니다. 인도네시아. 아유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그런 그런 느낌이 여기 동남아라고는 제가 힌트를 드렸는데 사실 이슬람이라고 그러면 여기 인사하는 그 합장이 나오죠. 인사 나눌 때. 실제 아랍 사람들은 합장이 없어요. 그분들은 인사할 때 오른손을 갖다 가슴에 대고 주로 말로다가 표현하죠. 손이 서로 몸이 닿는다든가 뭐 이런 거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사회고요. 여기서 지금 선생님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셨잖아요. 여기 악궁이라는 이 총각은 3시간 만에 깨어났어요. 부활이랄 수는 없고 저 나름대로는 소생이란 말이 어울리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오늘 경칩하고 딱 어울리는. 그래서 이 영화를 통해서 감독이 묻고 있는 얘기는 저희들이 죽음에 대해 한 번쯤 생각하는 거. 바로 죽음의 문제는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를 질문을 던지는 거겠죠. 그런 데 의미가 있고 그리고 여기 곁들여서 하나 생각나는 거는 요즘 AI로 돌아가신 분들 가수들 김광섭 씨 뭐 노래 재생하고 그러잖아요. 목소리 그대로. 그러니까 앞으로 돌아가시더라도 뭐 얼굴 모습은 물론이고 목소리까지 아주 재현이 되죠. 그래서 데스 로봇이 나와요. 데스봇이라고. 살아있는 인형처럼 해가지고 영생을 할 수 있는. 근데 과연 그것도 바람직한 걸까? 한번 좀 생각해야 될 그런 문제겠죠. 이 영화에서 제일 시작이 어떻게 됩니까? 병원 이건식 변호가 나오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예요? 병원 청구서죠. 병원비 청구서를. 그 다음에 그 아들의 중 앞에서 엄마의 이제 어쩌지? 제일 먼저 등장하는 자막입니다. 이제 어쩌지? 엄마가 죽은 아들 앞에서 더 걱정되는 거는 장례비예요. 이거 어쩌지? 그래서 마지막에 어쨌든 장례 미사 드리는 그 직전에 찰나에 벌떡 일어나요, 그죠? 우리가 여기에서 대사에도 나오지만은 사람이 뭐 염을 한다든가 할 때는 눈을 가리고 우선 코 입을 막아주죠, 그죠? 아랍에서도 똑같네요. 근데 역시 귀는 제일 늦게까지 살아있는 게 귀라고 그러죠. 그래서 숨을 거두셨다고 그러죠. 또 평소에 못한 얘기 드려라 뭐 이런 얘기 저도 들은 것 같은데 여기에서 이 악궁이 뭐에 놀랐어요? 귀는 아직 살아있었어요, 그죠?
죽은 시체 위에다 자기를 포갠다고 그러잖아요. 거기에 아마 빨떡 일어난 게 아닐까. 예. 여기 끝에 보면은 예. 저 나름대로는 여기 아버지 어머니 왜 저를 포기시나요? 예. 악궁이 예. 대개가 아니라 100%가 엄마를 먼저 찾는 거 아니에요? 예. 죽음 직전에. 심지어는 가실 때도 어머니 가지고 손주들이 할머니도 어머니가 계셨어요 하는 이런 얘기가 있듯이요. 엄마를 먼저 찾는 게 당연할 텐데 여기 보면은 아버지, 어머니, 아버지가 먼저예요. 이거는 여기 구성애하고 모성애의 차이가 그대로 드러난 게 아닌가 싶어요. 엄마는 나를 갖다가 먼저 악궁에 포개달라고 하는 같이 죽여달라는 그런 그죠? 아들에 대한 지극한 사랑이 있는가 하면은 아버지는 뭐예요? 사무적이죠. 현실적이에요. 20만 루피의 묘지 남의 시체 위에 얹지 않을 다른 방법이 없는 현실적으로 그죠? 더군다나 이 아들은 본인의 어떤 실수로 사고 같아요. 예. 그런 얘기까지 거기 대사로 나오죠. 여기에서 이 아들은 엄마보다 아버지 왜 포기시나 원망이 먼저 앞선 게 아닌가 하는 저 나름대로 그런 해석을 했습니다. 여기 뭐 인도네시아 바로 직감을 하셨는데 인도네시아에 섬이 17,000개나 되고 또 동서 길이로 보면은 예, 카나다나 미국, 러시아 빼고는 그 다음에 제일 긴 나라죠, 가로수. 이 나라의 경제를 잠깐 보면은요, 4,368달러. 여기 세계 평균의 35%에 해당하는. 예. 근데 제가 인터넷 검색을 하다 보니까는 가난한 나라가 아니다. 예. 지보다 마음은 넉넉한 그런 사람들의 여유가 있고 예. 가난한 나라가 아니다. 아직 충분히 부유해지지 않은 나라일 뿐이다. 예. 앞으로 예. 발전 가능성, 그 자원이라든가 또 연령층들이 다 적거든요. 하지만 빈자리를 신앙으로 채운 사회다. 예. 여기 보면은 이슬람 교도가 87%예요. 예. 세계 최대 이슬람 국가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슬람 국가하면 또 중동이 먼저 떠오르는데 인구수로 보면은 인도네시아가 세계에서 네 번째로 많아요. 208천만 명이에요, 인구가. 그러니까 87%라고 그러면은 2억 5천만 이슬람이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세계 최대 이슬람 국가다. 기독교, 힌두교, 기독교가 10%의 이런 상태를, 이런 분포를 보이고 있어요. 뭐 한국과 비교를 한다 그러면은 저희도 이런 시절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 선생님들은 다 이런 시대에 살았어. 인도네시아하고 별 차이가 없었죠. 느린 사회, 그죠? 관계의 사회. 지는 성장 일변도로 오다 보니까는 지금 뭐 너무 빨리 변해가지고요. 내일이 어떻게 될지 예측이 안 되는 그런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여기 이 감독이 산토스와 와띠는 유일한 아들, 악궁의 갑작스러운 죽음에 슬퍼한다. 그 다음에 산토스는 장례식을 준비하면서 무자비한 현실에 당황하게 된다. 남의 시체 위에 자식을 묻어야 되는 그런 현실이죠. 여기 보면은 장례사비가 얼마예요? 쥐들이 자막만 봐가지고는 20만 루피, 250만 루피, 1000만 루피 하니까 엄청 비싼 것 같지만 지 원화로 환산을 하면은 20만 루피라고 그러면 18,000원이에요. 그러니까 장례사께 수고비도 20만 원이었죠. 또 묘지도 지금 250만 루피라고 그랬는데 22만 원입니다. 그죠? 물론 다른 사람이 사용했던 묘지를 재사용하는 거지만 구급은 1000만 루피인데 이것도 88만 원 정도니까 지들하고 생활 격차를 가름할 수가 있겠죠.
또 여기 목격하셨는지 모르지만 여기 초반에 앰뷸런스 차가 들어오잖아요. 예. 이때 보면은 분명히 영어로 앰뷸런스라고 써 있는데 보면은 오른쪽에서부터 이렇게 쓰죠. 차에 앰뷸런스 오른쪽에서부터 써 있어요. 그러니까 아랍어는 한자처럼 우측에서 좌측으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영화를 감상한다고 그러면 그 나라의 전체 문화를 알아야 그죠? 쉽게 감동이입이 될 겁니다. 그리고 이 영화에 나오는 이름들이 여기 아버지가 산토스, 엄마 이름이 마띠, 아들이 아콩, 여동생이 우또, 남동생이 이건 아버지의 동생들이죠. 예, 우또, 보. 그리고 친구 돈 빌려준 친구가 안또. 예. 근데 보면은 산토스는 바로 세인트, 성인, 캐톨릭에서 나온 거죠. 예, 그래서 지적이고 차분한 인물에 되게 붙는 이름이라고. 그러니까 인도네시아 역사를 거슬리면은 인도네시아도 식민지의 역사잖아요. 300년 이상을. 바로 포르투갈, 네덜란드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캐톨릭 이름이에요. 이슬람 문화권입니다만 사람 인명을 보면은 산토 세인트 캐톨릭 이름. 또 여기 안토 이런 것도 안토니 캐톨릭 이름인 걸 알 수가 있죠. 여기 엄마 이름이 와띠인데 이건 여성 이름 끝에 붙는 온순 뭐 그런 뜻인데 우리말로는 숙자 자자에 해당되는 그렇게 흔한 이름이죠. 여기 안토도 우리 철수 영수 같은 이런. 그러니까 우리가 현지 이름에도 그 캐릭터 성격들이 반영이 돼 있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 영화를 이해하는데 그 문화를 언어를 이해한다 그러면 굉장한 도움이 돼요. 이슬람 장례 문화를 간단히 요약을 하면은요. 죽음이라 그러면 알라께로의 귀한이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특징은 가능한 한 빠르게 매장한다. 그러니까 24시간 이내죠. 예, 뭐 예외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하루 만에 장사를 지내야 돼요. 예, 이건 뭐 아무래도 그쪽 지역의 기후 영향 아니겠어요? 예, 그러니까 시체가 부패하기 전에 서두르 하루 안에 그 다음에 화장은 허용이 되지 않고 허용이 된다. 사치나 과장, 장례식 어쨌든 굉장히 검소하게 이렇게 이루어져. 그러니까 뭐 하루 만에 이루어져야 되니까 뭐 검은 상복이라는가 이런 것도 금지되다시피 한. 또 여기 시신 처리 준비가 가능하다는 얼굴을 메카 방향으로 둔다. 눈과 입을 다물게 하고 몸을 곧게 둔다. 뭐 이슬람에서는 하루에 5번씩 기도하잖아요, 그죠? 기도할 때 어딜 방향을 보고 해요? 메카를 향해서들 하죠. 그러니까 삼성에서 휴대폰이고 뭐 할 때 그쪽 지방에 판매하는 휴대폰에는 메카 방향이 자동으로 나오게끔 그런 장치까지도 해놓고 있죠. 그러니까 죽어서도 어디를 향해서 메카 쪽으로 향해서 시체를 누이죠. 근데 저희들은 아까는 기도 시간이기 때문에 이렇게 바로 누였지만은 그 땅에 묻을 때는 옆으로 누인데요. 여기 어디 옆으로 누입니다. 혹시 선생님들 왜 그럴까요? 저는 처음에 생각에 저희는 관 매장할 때 관을 먼저 사용하잖아요. 관 속이니까 흙을 위에서 넣고 밟아도 얼굴에는 그렇잖아요. 근데 이쪽에는 매장을 할 때 그냥 천으로 싸가지고 땅에 묻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얼굴에 바로 흙으로 그걸 피하기 위해서 옆으로 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근데 바로 누웠다 그러면 시체가 어디를 향한 거예요? 하늘을 향한 거예요. 그죠? 메카가 아니라. 그러니까 옆으로 누워서 메카 방향으로. 그리고 하나 더 하얀 천으로 시체를 감싸잖아요. 저도 궁금한데 남자는 3겹,
여자는 5겹이랍니다. 뭐 재밌는 것들이 많아요. 지들이 재미라고 뭐 표현을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은 굉장히 엄격한 규율 속에 그죠? 예. 그래서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매듭 짓겠습니다. 제가 이슬람 국가들을 나름대로 여행을 좀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란 뭐 이런 쪽에 사우디아라비아 이쪽에는 엄격한 윤리주의, 원리주의들 시아파라고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여기서는 대학에서 강의하는데 여학생하고 남학생이 칸이 막아져 있어요. 예. 선생은 여기 있고 이게 하얀 그 플라스틱 지들 작년 코로나 할 때 식당에서도 옆에 그 칸막이 있었잖아요. 그런 식으로 여기 벽에 갈려져 있습니다. 이쪽은 남학생 서로 얼굴이 희미하게 이렇게 보일 정도죠. 그런 정도로 예. 그런데 이제 튀니지라든가 이제 북아프리카 이쪽에도 좀 무슬림 국가들이 많잖아요. 이쪽에 오면은 그래도 한 10년 전부터 여자도 이제 운전을 허용하고 이제 조금씩 이제 그런 거 하면은 동남아 쪽에 오면은 이제 굉장히 자유분방하죠. 우즈베키스탄이나 이런 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볼 때는 이슬람도 분명히 변하긴 변할 거예요. 근데 어떻게 변할까는 저는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형이 아닐까 싶어요. 여기는 러시아의 식민 지배를 받았잖아요. 70년 동안 러시아 사회주가 속에 있다 보니까는 분명히 이슬람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많이 퇴색이 돼 있죠, 현실적으로. 그래서 저 나름대로 이슬람 장례문화 중심의 이슬람에 대한 소개로 이렇게 해서 마칠까 합니다. 그래서 혹시 궁금한 거라든가 뭐 있으시면은 네 말씀하세요. 네 말씀. 공원묘지가 그렇게 많지 않은 모양이죠. 그리고 실제 저 폭에서 그렇게 장례를 하는 경우가 있는지. 네, 제가 해외에 나가게 되면은 현지 문화에 대한 관심이 꽤 많아요. 그래서 중동국가라든가 뭐 이런 데 가보면 현지 드라마 저는 호텔에서 많이 보거든요. 저희도 마찬가지 드라마 속에 보면 한국의 전통 문화라든가 그래서 보면은요. 제가 미국에서 88년도에요. 그때 갔는데 마침 장례 행렬이 가가지고 그래서 학교 가다 말고 장례 행렬 뒤를 따랐어요. 근데 캐딜락으로 해서 10몇 대가 일렬로 그냥 가는데 가서 보니까는 그 공원묘지예요. 기계화돼가지고 전부 움직이는데 그 시체 앞에서 신부님인지 목사님인지 모르겠어요. 그냥 장례 미사 기도로 해서 간단히 끝나더라고요. 그러니까 가족들이 10몇 명밖에 안 돼요. 혼자씩 둘씩 이렇게 타고 와가지고 그러니까 가족만 온 거죠. 미국에는 한국 사람들도 그 땅덩이 넓어서 그런지 몰라도 전부 가족들끼리 다 이렇게 네네 잠깐만 그만큼 사는 사람들 보면은 네네. 근데 그런 우리나라는 보다시피 그 노인들이 너무 많은 인구가 지금 뭐 세계에서 몇이라 그러는데 이 죽어도 이제 빨리 죽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옛날에는 다 그냥 화장해갖고 산소에다 이렇게 다 못 그랬지만 지금 땅덩어리 없대요. 모든 땅에. 그래서 지금 바다장을 한다든지 얼마 전에 재작년에 우리 형도고 94세 돌아가셨는데 묻을 데 없어가지고 바다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허무하게 그냥 그 시체 뼈를 그냥 바다에다 뿌려버리는 거 아니에요. 자식 그러고 나서 자식들이 1년 지나고 나서 너무 허무하다 이러는데 그렇다고 이제 그 낙골 땅도 지금 뭐 10,000원이랍니다. 이러니까 참 앞으로 죽어도 갈 데가 없을 것 같아. 참 우리나라의 현실이 이렇게 돼가는 것 같은데 공기로 해서 하늘로 다 올라가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어요. 배 끊기는 것도 시간 문제고요. 그래서 제가 아까 미국 얘기를 했는데 미국의 그 공원묘지 이제 장례가요. 일단 기도가 끝나니까 식구들이 다 떠나요.
그래서 이제 제가 가까이 가서 이제 관리하고 많은 질문도 하고 얘기를 했는데 그날 돌아가신 분이 시장의 부인 되는 분이에요. 전직 시장이.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꽤 이름도 있고 경제적으로도 그렇겠죠. 그런 분인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합장을 하더라고요. 예. 근데 합장이 저희가 생각하는 옆으로 누이는 게 아니라 부부를 위아래로. 그래서 저도 그때 아주 문화적인 쇼크를 받았어요. 그분들이 뭐 경제적인 여유가 없어서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게 환경 문제 뭐 이런 거 고려한 사안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했고요. 한 가지 더 생각나서 붙이면은 제가 태국에를 여기도 오래전 얘기인데 이제 가정에서 장례를 치렀어요. 예. 그러니까 그 장례 그 집에 갔더니 스님이 그 대청마루 가운데 앉아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는 조문하기 전에 스님한테 삼배하고 조문하는 게 순서더라고요. 근데 제가 여기서도 문화적 쇼크는 그 시신을 물론 하얀 천으로 덮었죠. 근데 시신 오른쪽에 물 대야가 있어요. 그리고 그 뭐라고 그러나 국자 물을 뜨는. 그러니까는 조문하는 분들이 이건 뭐 다 하는 건 아니에요. 가까운 분들은 그 시신의 오른 왼손이든가요, 오른손 시신을 잡고 물바가지 떠가지고 그 잡은 손 위에다 이렇게 뿌려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서로 간에 오해라든가 그런 거 다 풀고 좋은 대로 가시 이런 염원을 담는 게 아니었나. 그래서 지들이 뭐 장례 지역에 따라 문화에 따라서 이렇게 다 다른 거죠. 예. 뭐 네팔 이런 데 가면